안녕하세요. 2019년 5월 15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트위치와 카카오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이제 축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유럽의 이적 시장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가를 알아볼게요. 이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여름 이적 시장은 5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8월 8일까지라는 것은 아마도 일주일 안에 이제 시즌이 시작한다라는 걸 거예요. 네, 요즘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프리미어리그의 이적 시장 마감은 시즌 개막전인 8월 8일. 전날인가? 헷갈리네. 전날 정도 되겠다. 아마 그 일주일 정도 안에서 막 개막할 거니까 무조건. 이 8월 8일이 목요일 오후 5시에 프리미어 리그는 이제 이적 시장이 닫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리그들 중에 8월 31일까지 마감하는 곳에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 이적 시장이 끝나서도 선수들을 그곳에 내보낼 수는 있어요. 그것은 다른 리그들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와 다르게 이적 시장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열리고 있다면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입만 안 되는 거예요. 영입만. 다른 리그에 또 이적 시장 열리는 걸 생각해 보면 프랑스는 이적 시장이 6월 11일부터,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독일은 7월 1일부터 열리고 스페인은 7월 2일부터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린다고 해요. 프리미어 리그가 다른 나라보다 일찍 이적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타 국가에서도 이제 발표는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 팀들의 이적 소식이, 영입 소식이 더 빠르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이탈리아 이적 시장은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일찍 닫는데 8월 18일 날 마감이 되며, 반면에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이적 시장은 작년과 같이 8월 31일에 마감이 되는 것을 이번에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맨유 유니폼 뒷면에 아게로를 마킹한 맨유 팬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맨유는 카디프에게 패한 일요일날 한 남자가 맨유 클럽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입은 유니폼에는 맨시티의 스트라이커 세르히오 아구에로 의 성이 마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이 저널리스트가 물어봤대요. 글을 올리면서. 근데 여기에는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레오나르드 아구에로였다고 합니다. 이 뒷모습은, 그러니까 앞모습도 이제 아시아 사람인데, 다른 이제 스페인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미에서 또 왔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이분 이름 자체가 세르히오 아구에로 같아요. 네, 성이 같아요. 레오나르드 아구에로라고 해요. 아마 이거 몰랐다면 되게 욕을 먹어. 약간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더비 경기 때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욕 먹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루니가 맨시티에 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맨시티 설레발 떨었던 팬이 루니 이제 마킹을 벌써 하고 루니 문신까지 해가지고, 참 그분은 어떻게 지내실까 모르겠네. 루니 문신까지 한 거는 진짜 에바였는데, 마킹이야 뭐 기념으로 갖고 있어도 그만이지만, 호패 항상 들고 다녀요. 그 목에 그 차야죠. 아이디 항상 차고 다녀야지. 위험하니까. 언제 맞을지 몰라요 진짜. 아구에로도 제가 해야 될 텐데 다른 팀은 안 가겠지 뭐. 첼시는 쿠티뉴를 원하는 유일한 팀이며 이적 시장의 징계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라디오 이 카드나세르를 인용해서 첼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현재 주저앉은 쿠티뉴 영입에 관심이 있는 유일한 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입지가 위태로운 쿠티뉴에게 프리미어리그 복귀설이 꾸준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팀은 첼시라고 합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에당 아자르와의 결별이 유력하며 그 빈자리를 쿠티뉴로 메꾸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첼시가 쿠티뉴를 품으려면 한 차례 난관을 더 넘어야만 합니다. 이는 이적시장 선수 등록 징계 여부 때문인데 첼시는 지난 2월 피파로부터 만 18세 해외 유망주 영입 과정에서 29번의 위반 행위, 29번이나 위반했다는 얘기는 진짜 정말 진짜 좀 그렇다. 아무튼 이 29번의 위반 행위로 1년간 선수 등록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첼시는 징계에 항소했으나 피파는 검토 끝에 이 항소를 기각했고, 그러니까 뭐 니들이 항소했지만 우리는 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피파가 항소를 기각하자 첼시는 즉각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이를 제기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상태로, 이에 첼시의 공방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쿠티뉴도 첼시 징계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쿠티뉴가 만약에 가고 싶다면 이 첼시의 징계 항소가 다시금 잘 풀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쿠티뉴 리버풀 오면 우승가. 리버풀에는 지금 데려오기에는 좀.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좋은 선수지. 좋은 선수인데 바르셀로나에서 뛰기에는 부족한 선수는 확실해요. 난 얘가 간다고 했을 때 왜 가지?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이거 왜 갈까? 뭐로 가는 거지? 또 중앙으로 간다고 하니까 왜 중앙이지? 그 생각을 때 했죠. 정말 비싸게 갔는데 자기 능력을 너무 쿠티뉴가 과신했지. 리버풀이니까 거기서 좀 왕 노릇해도 봐줬던 거지. 지금 와도 못해. 울보 새끼. 울지마 바보. 스페인 아스에서 보도하길 레알 마드리드는 골키퍼 나바스에게 작별의 통보를 이미 했다고 합니다. 후고네스의 보도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나바스에게 다음 시즌에 함께할 수 없으며 나바스는 우리와 다음 시즌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은 거죠. 새로운 팀을 찾을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전했고, 구단으로부터 나바스가 베르나베우에서 열리는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쿠르투아를 대신해 선발로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상태이며, 벌써 그런 말을 들었대요. 네가 이제 마무리를 뭐 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뜻이겠죠. 이것은 팬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이고, 팬들은 챔피언스 리그에 성공을 했던 이 3연패 우승의 성공의 공신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나바스에게 팬들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바스도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이제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바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동안 챔피언스 리그 3회를 우승했으며 UEFA 슈퍼컵을 3회 우승했고 클럽 월드컵을 4번 우승했고 라리가 1번 우승을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M에서는 그게 제일 미안하지. 마음 먹고 야 너 이제 꺼져 했는데 이해합니다. 뭐 구단이 뭐 그렇다면 내가 뭐 가야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제일 미안하죠. 그럴 때 진짜 게임이지만 그 약간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남길까 하다가도 결국에는 90% 이상은 떠나는. 네. 결국 남기지 않죠. 왜냐면 다른 데 데려와야 되는데. 잠깐 남길까 잠깐 5분 정도 고민했다가 한 경기 끝나면 다시 파는 걸로. 그때는 이제 걔 이름 뭐였지? 요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미치겠다. 카샤스 있을 때는 서버였죠. 뭐 누구 데려오거나 아니면 레닌 복귀하니까 레닌을 쓰려고 키우려고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우크라이나 출신의 레닌이라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레가네스인가? 거기로 임대 갔었는데, 레가네스는 레닌에게 약간 마음이 있어서 1년 더 임대하고 싶어 하는데, 레알은 뭐 나바스가 나간다면 레닌을 복귀시키겠죠.
월드컵 때? 쿠르투아? 쿠르투아 월드컵 잘했죠. 상도 받았으니까. 괜히 받았겠어요. 근데 사실 요리스가 헛짓거리 안 했으면은 내가 보기엔 요리스가 받는 건데, 그 헛짓거리 너무 세가지고. 라이닌. 우크라이나 국적의 선수예요. 우크라이나 국적에는 처음으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 영입한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토트넘은 풀럼의 라이언 세센용 영입에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세센용은 토트넘의 레이더에 항상 올라와 있던 선수이고 올 시즌 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이후 런던으로 그를 데려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런던이었는데 갑자기 이 런던 쪽의 소식에 따르면 이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하며 세센용은 왼쪽 수비수, 왼쪽 윙백, 그 다음에 뭐 왼쪽에 윙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고 이런 다재다능함은 포체티노에게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편 풀럼은 지난 여름에 1억 파운드 이상의 지출을 하면서 그들의 선수 대부분이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베스트 11을 꾸린 채 다음 시즌 2부 리그에서 활약을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트리피어 뭐 근데 사실 풀백에 문제 없는 팀은 뭐 맨시티나 리버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 찾으려면은 어느 팀이나 다 문제가 있죠. 근데 뭐 그 문제를 다르게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포체티노가 생각보다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풀백은 예전부터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아요. 항상 이 좋은 풀백을 가지고 싶지만 좋은 풀백이 나오는 건 정말 뜨문뜨문이고 얘는 뭐 인수저에다가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수비도 되고 윙백도 되고 공격까지 되는 선수다 보니까 포체티노에게는 안성맞춤의 선수겠죠. 뭐 공격으로 쓰던 로즈도 가끔 이제 왼쪽 올려 쓰잖아요. 아니 미드필더나 그런 것처럼 뭐 그렇게 쓰던 어떻게 쓰던 뭐 생각이 있겠죠. 포체티노가 핫하죠. 완비사카도 엄청 핫하죠. 완비사카도 뭐 맨유 얘기도 나오고. 근데 맨유는 너무 어린애들로만 가니까 그게 좀 근데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 너무 좀 이 어린 친구들로만 자꾸 꾸리게 되면은 팀이 더 중요한 상황, 좀 약간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 이럴 때는 확실히 티가 나더라고요. 안 좋은 게. 다음 소식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홈팀을 추천받은 토트넘이 원정팀 라커룸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홈팀 이제 라커룸이고 원정팀 라커룸을 보시면은 좀 약간 좀 좁고 답답하죠. 여기는 되게 막 원형이죠. 원형의 큰 이제 라커룸인데 일부러 더 안 좋은 걸 쓰겠다 이거지. 원래 이걸 쓸 수 있는데 우리 큰 거 안 쓰겠다. 그냥 원정팀 달라 이거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홈팀이 된 토트넘은 원정 라커룸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토트넘은 챔스 결승의 홈팀으로 추첨이 되었고 반대로 리버풀은 원정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안전상의 이유들로 리버풀은 화려한 새 홈의 라커룸을 사용하게 되었고 토트넘은 훨씬 더 작은 원정 라커룸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식 관계자들은 팬들과 스페인 경찰 그리고 도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래서 토트넘과 리버풀에게 본래 주어진 라커룸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이 경기장이 원래 이제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의 매니저인 페르난도가 이 교체에 대한 이유도 밝혔는데 그가 스카이 스포츠에서 말하기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정팬과 스페인 경찰 그리고 마드리드 시를 고려하는 것이며 우리는 결승에 오른 팬들 또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도시에서 팬들이 만나는 지점을 생각해서 이렇게 양팀이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이슈를 고려해 보았을 때 최종 결정은 리버풀 팬들이 남쪽 스탠드에서 이제 응원을 따로 할 것이고 토트넘 팬들은 반대로 북측 스탠드에서 응원을 따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버풀이 사용하게 될 홈 라커룸은 아주 널찍하고 클럽의 물품들로 장식이 된 곳이며 토트넘이 사용하게 될 원정 라커룸 숨막혀. 원정 라커룸도 초현대적인 이게 초현대적이야? 그렇게 초현대적인 거 같진 않은데 아무튼 여기도 뭐 그냥 괜찮다, 괜찮다 정도죠. 네, 괜찮다. 특징이 크게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좀 작다. 네. 작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꼬마가 제일로 불쌍하네 자기 집에. 그쵸? 약간 그니까 아예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도전하기가 힘든 팀들은 뭐 배정이 돼도 좀 그냥 구경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뭐 꼬마는 그래도 한번 또 결승을 가봤던 팀이잖아요.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홈에서 할 때 이제 가보면 좋은데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뭐 미넨도 그랬고 뭐 많은 팀들이 홈에서 열릴 때 뭐 레알 홈에서 냈었는데 베르나베우에서 그때 누가 우승했지? 그때 아마 바르셀로나인가? 그때 헷갈린다 좀. 뭐 그랬죠 뭐. 그런 팀도 생각보다 많아요. 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저기서 막 하니까 올라가 보자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간 뭐랄까 좀 그 운이 더 없는 건지 오히려 잘 못 가더라고요. 완다 경기장에서 이제 확정이 되었을 때도 꼬마가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꼬마도 좀 약간 안 좋게 떨어졌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유벤투스에게 그렇게 떨어질 스코어가 아니었는데 약간 뭐 호날두가 너무 미쳐날 때가지고 그때. 미넨 홈에서 미넨 이겼어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도르트문트랑 할 때요? 그거는 행복이죠. 행운이고 진짜. 그건 정말 그 미넨 팬들이 티켓 구하기 진짜 힘들었겠네. 근데 꼬마는 올 시즌 그 하는 거 보면은 올라와서는 안 됐어. 분명히 올라왔으면은 진짜 완전 수비 축구 했을 거예요. 진짜 완전 더 틀어맞고. 꼬마가 그 수비 축구 같지만 그래도 좀 그 안에서의 연계나 그다음에 공격 루트가 있는데 결승 가면은 시면에는 난 수비 축구 했을 것 같아. 못 갔으니까 뭐 결국에는. 이 썸네일 각이다. 잠깐만요. 자, 이 프랑스 르키프 소식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아자르에 대해서 첼시와 이적 합의를 다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르키프에 따르면 두 클럽은 아자르 이적에 합의한 상태이고 이적은 유로파 리그 결승 이후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수개월이 흘러 루머들이 점점 더 부풀어졌고 지단의 레알 복귀 이후에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단은 특히 아자르의 팬이기도 하며 두 클럽 간의 합의가 여전히 필요했지만 그의 계약 상황은 2020년 여름에 만료가 되는 것인데 이게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계약 기간이 레알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1억 유로 1335억의 비용이 들 것이고 두 클럽은 수주전 약 1억 유로에서 그러니까 1억 유로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해요. 아자르와 레알 간 합의는 이미 예전부터 완료가 되어 있었고 아자르는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 첫 번째 갈락티코 멤버가 될 것이며 레알은 이미 밀리탕을 영입했죠. 발표까지 했고 밀리탕 포르투에 있는 수비수 그 FM에서 정말 좋죠. 프리킥 좋아, 풀백 뛸 수 있어, 중앙 수비 뛸 수 있어, 수비형 미들까지 뛸 수 있어, 패스 좋아. 뭐 FM에서는 정말 최고의 진짜 정말 뭐 데리트급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이제 레알로 이적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그 선수 데려오는데 5천만 유로, 얘 데려오는데 1억 유로, 1335억을 그 다음에 1335억 반을 또 쓴 거죠. 그러면 대충 한 650억 쳐도 1900 뭐 2천억 가까이 쓴 거예요 지금 가까이. 이게 맞다면, 이 이적이 맞다면 이제 지켜볼 것은 포그바 건처럼 지단이 만장일치가 필요한 다른 이적 문제들에 대해서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첼시가 그 선수들 파는 거 보면은 참 잘 팔아요. 뭐 사실 그 잘 판다라는 의미는 중국이 많이 이미지를 이제 씌워준 거지만 그래도 여튼간에 뭐 중국이건 뭐 어디건 아자르는 원래 너무나도 가고 싶어 했었고 유니폼을 이렇게 또 보니까 잘 어울리네요. 진짜 잘 어울려. 갈 것 같죠? 네. 다들 다른 언론들도 다 간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흘러나왔으면은 뭐 아자르 쪽에서 다 흘려내보낸 거겠지. 이 소식을 어느 정도.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그 이제 1335억을 썼잖아요. 이종료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요. 아니 1년 있다가 그냥 공짜로 영입하지 아자르 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이제 이 레알 같은 팀한테는 1년이 너무 길죠. 네. 그 1년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 팀이니까 1335억을 쓰더라도 이 선수를 데려간다는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야 아마 1335억 좀 아껴보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쟤들 입장에서야 성적 좋은 게 더 나으니까. 베일은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뭐 나온 게 없네. 너무나 길다 보니까 1335억을 쓰고서라도 데려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저기는 뭐 우승하고도 감독이 잘리는 클럽인데, 그 1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네. 베일은 중국 갈 것 같던데, 보니까. 돈 때문에, 주급 때문에. 주급 보조를 제일 원하더라고요. 거치과 불분명한 구자철이 인터뷰에서 말하길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내가 팀과 재계약을 맺을지 팀을 떠날지 정해진 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자철은 이제 올해 6월 31일 끝으로 아우크스부르크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지난 9년간 이 독일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쳐보았던 구자철이 이적하게 된다면 독일은 물론 유럽 내 타 리그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고 심지어 이적료가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아우크스부르크는 구자철과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 축구 전문지인 키커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가 구자철을 잡으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재계약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보도를 했고 이에 구자철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며 현재 이 아우크스부르크의 단장인 슈테판 로이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자철 본인이 아직 유럽 내에서의 도전을 하고픈 마음이 있는지라 국내 복귀는 없을 것이며 스스로도 이제 아마 팀을 떠나게 되더라도 난 유럽에 남는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내 복귀를 바랬던 제주라면 꿈 깨세요. 제주 안 됩니다. 안 갑니다. 본인이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가 봐요. 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제 오랫동안 뛰면서 항상 이제 여기도 잔류 걱정하는 팀이니까 조금 더 자기 축구 되게 약간 공격적인 선수잖아요. 생각보다. 원래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좀 내려와서 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공격적인 팀에 가면 또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리그에 대한 이제 약간 마지막 도전? 이게 진짜 마지막 도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해외에서 뛴 지가 9년이 됐대요. 10년 차 이제 되면은 되게 익숙하죠, 유럽이. 그죠? K리그에서 뛰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뛰었으니까. EPL에 와도 좋고. 뭐 안 와도 다른 팀 가서 한번 뛰는 것도 보고 싶고. 아우크스부르크는 너무 약간 허약한 팀이긴 건 맞으니까. 아무튼 구자철이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 소식이었습니다. 스페인 스포르트에서는 이 아약스의 대 리우트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대 리우트의
바르셀로나 이적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카탈루냐 라디오에서 이를 재차 확인해 주었기도 한데 이 선수의 에이전트가 라이올라예요. 라이올라. 그 질라탄 에이전트이기도 한 뚱땡이. 네. 뭐 라이올라. 그다음에 이 바르셀로나의 세구라, 아비다를 포함한 바르셀로나의 관계자들과 4월 12일에 만남을 가진 적이 있고 네. 그 미팅은 너무나도 좋게 흘러갔으며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이적료겠죠. 또한 데 리우트가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을 입길 원한다라는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였으며 경험 많고 강한 힘을 가진 그 라이올라가 있던 탓에 협상에 조금 난항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데 리우트가 라이올라에게도 나는 좀 바르셀로나 이적을 더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팀을 좀 잘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나봐요. 네, 트위치 안녕하세요. 뭐 일단은 이 협상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바르토메오, 아니 바르셀로나 왕고죠, 왕고, 보드진의 왕고. 이 바르토메오가 나중에 직접 이 또 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 다른 정보에 따르면 미넨과 리버풀이 뒤늦게 델 리우트의 계약을 시도했대요. 얼마인가요? 딜리트 팔았나요? 네. 재고 있나요? 이게 뭐 미넨과 리버풀 한번 물어봤는데 안 팔아요. 해가지고 간 거죠 뭐. 물어나 본 거지 뭐. 어차피 그 바르셀로나 간 거 알고 있지만 그냥 한번 그냥 물어본 거죠 뭐. 요즘에는 유망주들도 옛날에는 사실 한 2, 3년 보여줘야 됐었거든요. 진짜 이런 빅클럽, 메가클럽 가려면은 최소한 1, 2년 동안 꾸준하면 나와야 되는데 물론 뭐 리우트가 뭐 더 이상 뭐를 보여줘야 하겠어요. 뭐 국대에서도 잘해. 네덜란드 국가대표 들어가서 반다이크랑도 짝이 좋아. 아니 클럽에서도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줘. 리그 우승됐잖아요 결국에. 네. 아인토벤이 아직 확정이 아닌가? 아인토벤 졌어요. 알크마르한테 저번 주에. 그래가지고 아약스가 엄청 유리해졌어요. 그 리그 우승한 건지 아니면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뭐 다 잘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걸 또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뭐 리우트는 워낙에 유망주들 위에서도 탑티어니까 연예인들의 연예인이 GD라면서요. 네,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네. 유망주들의 그 안에서의 또 이제 최고의 유망주 델리우트 머리도 차인표 머리 했네. 아 확정되었어요? 그러니까 3점 차가 나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때 내가 어제 궁금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딱 3점 차가 나더라고 승점이. 망했죠. 알크만한테 친 게. 석현준도 아약스 출신이었죠. 뭐 석현준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 무작정 가가지고 마티뉴한테 테스트만 한번 받게 해달라고 뭐 쫄라가지고 마티뉴리 또 마침 또 이영표를 토트넘에서 이제 같이 생활해 봤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이제 뭐 신뢰? 뭐 그런 게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없던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 선수인데 뭐 중국이나 뭐 그랬으면은 막 이게 뭐야? 몰라요. 하겠지만 또 이영표랑 또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번 또 기회가 왔었고 그 기회를 석현준이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럽에서 뛰고 있는 거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심들 하세요. 다음 소식은 처량하게 버려진 리버풀의 우승 포디움이 팬들에 의해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리버풀이 리그 마지막 날 극적인 우승을 할 것을 대비해서 프리미어리그 측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했었지만 결국 리버풀의 우승 포디움은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포디움과 트로피는 안필드와 브라이튼의 아멕스 스타디움에 모두가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리그는 어느 팀이 우승하더라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양쪽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진짜 트로피, 알짜배기 트로피, 찐 트로피는 이제 브라이튼 경기장에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이 맨시티가 이기면 우승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가짜 트로피는 이제 안필드에 있었다라는 또 말이 되죠. 네.
이 복제품이 안필드에 있었으며 이전의 역사를 볼 때는 마지막 라운드에 의해서 우승이 바뀌면, 그러니까 우승 결정이 바뀌면 헬기가 오는 거야. 와가지고 헬기가 경기장 그쪽으로 와가지고 트로피 전해주면은 그 딴 데로 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헬기 띄우지 말자. 헬기는 토레스급 이적할 때는 띄우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차라리 두 곳 다 준비하자. 대신에 좀 더 리그 우승이 수월한 팀한테 찐이 가고, 이제 조금 더 아쉬운 팀한테 짭이 가는, 네. 그런 이제 결정을 했더라고요. 촬영하지는 않고 그냥 이것까지 했다라는 거, 그냥 복제품이지만 우승 트로피가 잠깐이라도 이 경기장 안에 있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네. 행복하다, 행복하다, 총신 승리. 다음 소식은 맨시티의 우승 축제에도 잠시 팀은 FFP, 그러니까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위반 혐의로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박탈 위기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FFP 규정 수석 조사관 이브 레테르메가 맨시티에게 최소 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릴 것이고, 아마 그렇게 맨시티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총리 출신인 레테르메는 이 조사를 앞둔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맨시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UEFA 대회 퇴출 등 가장 강력한 처벌도 가능하다라고 엄포를 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징계 시점도 관건이 되는데, 이 매체는 맨시티의 징계가 당장 다음 시즌이 될지, 그러니까 2020, 2021 시즌부터 적용이 될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맨시티의 징계가 당장 다음 시즌부터 적용이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정에 따른 축제 분위기에서 찬물이 끼얹어질 전망이며, 맨시티는 여전히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유가 챔스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나요? 아, 정말 왜 저러니. 아니 그럼 5위라도 하든가. 6위 했잖아. 카디프한테 졌잖아. 왜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나한테 고통 주는 거죠 지금. 그냥 유로파 가라. 어쩔 수가 없어. 5위라도 하고 좀 기대를 하든가. 왜 그래요? 5위 맛있죠. 맨유가 챔스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합니다, 마땅한 개드립이 떠올리지 않네요. 미안합니다. 로드하는 수밖에 없어. 타임스톤으로.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타임머신 너무 타면은 박지성도 나온다고. 근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만, 뭐 언제 징계 받았습니까? 맨날 벌금형이나 받았지. 네.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잠깐 나오는 그냥 뭐라 떡밥 정도, 그냥 조회수를 위한 떡밥 정도, 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맨시티가 받을 거면 진짜 받았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청용의 전 소속팀인 볼튼 원더러스는 다음 시즌 승점 12점을 삭감되는 징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EFL은 볼튼 원더러스와 관련해서 행정관리자가 선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EFL 규정에 의해서 볼튼은 승점 12점 삭감이 대상자가 되었으며, 리그1, 이 3부 리그부터 다음 시즌 이제 강등됐으니까 3부 리그부터 뛰는데, 이 승점 삭감은 다음 시즌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며, EFL은 구단의 장기적인 목표 성취에 대해서 구단 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볼튼을 인수하기로 했던 바시니가
자금 증명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다시 파토된 것이 이 큰 문제로 번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볼턴이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맨유가 이 21살의 윙어 다니엘 제임스 영입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맨유가 2019-20 시즌 영입 시동을 걸었습니다. 스완지에서 뛰고 있는 윙어 다니엘 제임스가 그 주인공이고, 맨유는 2019-2020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솔샤르 맨유 감독의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이 예상이 되며, 특히 챔피언스 리그 출전 실패로 선수단의 주급이 25%나 삭감이 예정되어 있어서 선수단 변동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맨유가 수완지의 윙어인 제임스의 영입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영국 언론인 스카이 스포츠는 맨유의 제임스 영입 임박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제임스는 스완지와 2020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오른발을 쓰는 발이 빠른 아주 윙어라고 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뛰면서 안쪽으로 접혀오는 인포형 스타일의 선수고, 좌우 윙어 모두 가능하며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해요. 이 스카이 스포츠가 예상하는 이적료로는 1,500만 파운드, 230억 가량의 이적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맨유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좌우가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냥 1군에서 뛰게 할 선수로 쓰는 거 데려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거라 봐야겠죠. 현재 이탈리아 2부에 있는 팔레르모가 재무 부정으로 인해서 세리아 C 2부 리그에서 3부 리그로 강등이 된다고 합니다. 세리아 B의 팔레르모가 재무 부정으로 인한 세리아 C로의 강등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며, 리그 공홈에서 이것이 발표가 되었고,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3위를 하면서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낸, 그리고 승격이 가장 유력했던 팀 중에 하나인 팔레르모가 재무 부정이 갑자기 발각이 되어서 리그 최하위로 떨어져서 강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르모가 순위가 떨어지면서 이 득을 본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환의 전 소속팀인 페루자가 8위였는데 얘네가 나가리 되면서 아싸 하면서 페루자가 승격 플레이오프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세리아 B 플레이오프 언제 하냐고요? 조만간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아스톤빌라 2차전이 열리니까요. 아마 거기서 곧 하겠죠? 근데 거기는 아직 2경기 남았어요. 네, 리그가.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한광성 요즘 잘 뛰나?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가 아직 안 정해졌을 거예요. 왜냐면 2경기가 리가 남았기 때문에 일정을 잡으려면은 걔네는 끝났겠구나. 잠깐만, 한번. 아니, 그게 왜 궁금할까? 귀찮게. 안 볼 거잖아요. 나는 정말 궁금하네요. 그게 왜 궁금하지? 귀찮아, 진짜. 볼 거예요? 찾아서? 정말 진짜. 누가 물어본 거야? 너무 귀찮다, 진짜. 보니까 5월 22일 제일 빨리 열리는 게 5월 22일, 5월 23일, 그리고 2차전은 5월 26일, 5월 27일. 물어보신 분 쓰세요, 채팅창에. 5월 22일, 23일 이렇게 하나 쓰고
5월 26일, 27일 이렇게 쓰세요. 안 잊어먹게 빨리. 닉네임 언급합니다. 쓰세요. 5월 22일, 23일, 5월 26일, 27일 쓰세요 빨리. 론니 어디 갔어? 나 찍어보면 있는지 없는지 나와요. 빨리 쓰세요. 가만둘 수가 없다. 이거 물어보고 안 쓰면은 가만 안 둔다 진짜. 있네. 방에. 그렇군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채널 롤리님이 물어봤잖아요. 그죠? 5월 22일, 23일 그리고 5월 26일, 27일 쓰세요 빨리. 나 이거 무조건 봅니다. 5월 22일, 23일 하나 쓰시고 5월 26일, 27일 쓰세요. 절대 까먹지 마세요. 빨리.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죠.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요. 쓰라고. 써야 머리 들어간다고. 그거 쓰는데 언제 써요? 오랜만에 이거 뭐라 하죠? 어디 적었어? 아니 여기 채팅창에 쓰라고. 뭐 그 수첩에 적지 말고. 안에 꼰대질 하려고 했는데 빨리 여기 쓰세요. 5월 20일, 23일 쓰세요. 채널 롤리님이. 다른 사람은 쓰면 안 돼요. 빨리 쓰세요. 5월 22일, 23일 5월 26일, 27일 꼭 쓰세요. 나 봐야겠습니다. 그거 봐야지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빨리 쓰세요. 오랜만에 나 꼰티를 너무 나다. 좋아. 됐구만. 시원합니다. 됐습니다. 절대 이정 좀 하세요. 나도 하면서 내가 너무 싫었어요. 진짜. 순간. 미안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알려달라고? 2부 리그? 저분 우리 방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속으로 나 이 방 자주 오는데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왜냐면 닉네임이 좀 약간 기억에 남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스톤 빌라 경기가 웨스트 브로미치하고 하는데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4시에 2차전 1차전도 2대1로 끝나가지고 1점 차라 재밌을 거예요. 저도 이거 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 중계를 난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있으면 이것도 중계권 있거든요. 이거 2차전은 왜 중계 안 하지? 1, 2차전 플레이오프 이런 거 진짜 재밌는데. 리즈는 저번에 1대0으로 이겼어요. 더비 카운티. 2차전이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시간에 아스톤 빌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거기는 똑같이 새벽 4시에. 사실은 새벽 3시 45분인데 뭐 4시나 그거나. 네. 더비랑 리즈도 이제 경기를 치러야 돼요. 안 해줬어요. 저 옛날에 카카오에서 방송했던 거 있는데 최종전도 안 해줬어요. 그냥 그때는 저작권이 없으니까 그냥 냅다 틀고 같이 봤는데 재밌어요. 더비가 모르죠. 더비가 이제 1차전 졌으니까 홈에서 2차전 원정에서 이겨야 되니까 똑같아요. 룰은. 네. 원정 타득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내일하고 내일 모레 경기 있고 세리아 B의 플레이오프는 5월 22일, 23일 2차전은 5월 26일, 27일. 네. 나도 외웠네. 나 외우라고 일부러 했구나. 나 외우라고. 딴 사람 물어보면은 우리 방에 세리아 광팬이 한 명도 없는데 세리아 광팬이 혹시라도 우연찮게 이거를 서치하다가 들어오면은 말해주라고 나한테. 그죠? 고마운 사람이야. 다음 파 때도 저작권 제재 안 했어요. 그 서버 한번 터지고 한 거예요. 그 엘클라시코. 그때 엘클라시코가 네이버에 검색어 1위였죠. 중계가 안 됐으니까 인터넷에서. 근데 야, 볼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대. 다음 파 거기 다 몰려가지고 진짜 서버가 터지면서 몇 억 손해봤다 하더라고요. 다시 그 서버 이제 넣는데. 돈이 그만큼 터지니까 짜증 나겠지. 뭐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이거는 뭐 우리가 당할 만하다. 당할 만하다 생각했죠. 다음 팟도 사실 그냥 약간 다 똑같아요. 플랫폼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틀어도 냅둬요. 그건 아프리카도 똑같았어요. 왜냐면 아프리카도 예전에 제가 F1 중계할 때 중계권이 없는데 그냥 틀었었는데 틀게 해주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F1이 이제 중계권 사오니까 그게 제재가 들어오더라고요. 서버 터지면 돈 나가죠. 그럼 당연하지. 근데 이게 제재가 딱 들어오니까 그런 제재 들어오면 끝이에요. 한번 그래서 끝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뭐 플랫폼 홍보에다가 뭐 한다고 다 냅두더라고. 옛날에 원래 그 아프리카가 코난방, 애니메이션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 뭐 그런데 뭐 그거는 카카오도 유명했지만. 무튼간에 나중에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아프리카가 이제 저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틀어주게 하다가 나중엔 저작권 사와가지고 지금도 코난방 있죠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작권 사온 거고 그 전에는 저작권 없는데 그냥 틀게 해줬던 거고. 네. 그런 거죠. 뭐. 오랜만에 옛날 얘기했네 갑자기. 아무튼 채널 롤리님한테 꼰대질 해서 죄송하고요. 원래 제가 쌉꼰대라 한번 해봤습니다. 나 오랜만에 군대 시절 느낌 났어. 나 너무 좋았어. 오랜만에 군대 느낌 나가지고 행복했어요. 잠깐 이 약간 뭐랄까 그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느낌. 네. 잠깐 상경의 느낌을 맛봤습니다. 네. 도움 됐대. 착하셔. 착해요. 나 항상 느끼지만 우리 방에서 제가 제일 나쁘기 때문에. 네. 저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요? 한 2명 정도한테는 좀 미안해요. 실제인데 저 전역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후임도 전역할 때쯤에 전화했어 내가 직접 걔네 집에 나 몇 기 누군데 그때 미안했다. 기억나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기억납니다. 지금 나도 사회생활 하면서 막내 해보니까 좀 다시 한번 좀 미안함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봤죠. 뭐 이해해주더라고요. 뭐 다 뭐 지났는데 뭐 하면서 그 친구 집이 이제 중국집 했었는데 뭐 짬뽕이나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 내가 맨날 짬뽕 얘기했거든 걔한테. 야 짬뽕 어떻게 만들어? 짬뽕. 그럼 걔도 정말 귀찮았을 거야. 걔네 집이 중국집 하니까 내가 맨날 물어봤어요. 야 중국집 뭐가 맛있냐? 뭐 어떠냐? 내가 못 먹어본 거 예를 들어서 뭐 깐쇼새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엄청 물어봤거든요. 같이 근무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한테 그랬어요. 그냥 뭐 저도 뭐 제가 자신이 음식하는 거 아니지만 그 뭐지? 그 일반 짜장은 절대 시켜 먹지 말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꼭 간짜장 먹으라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 덕분에 네. 일반 짜장 안 먹고 그냥 간짜장만 먹고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친구가 스포츠를 안 좋아해가지고 이걸 들을 리가 거의 없어요. 네.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인천 유나이티드가 제9대 사령탑으로 유상철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9대 사령탑으로 새롭게 선임되었고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 이거는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너를 1년 6개월만 보겠다. 그 얘기죠. 1년 6개월 안에 네가 이 팀을 잘 만들면 재계약이고 아니면 까겠다. 그 전에 깔 수도 있다. 위약금을 조금 줘야 되니까. 네. 뭐 인천구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여러 후보군들 대상으로 신중한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결과 선수와 지도자로서 풍부한 경험을 지녔던 유상철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어떤 분이 그 토트넘에 누구 영입했냐고 했을 때 그 세세뇽 관련돼가지고 거의 영입 직전이라고 말해드리고 싶고 토트넘 얘기하니까 유상철 이번에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완전 그 장문의 인터뷰. 거기에서 보니까 유상철이 바르셀로나하고 토트넘을 안 갔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아쉽다라고 하는데 그 바르셀로나는 입단 테스트였기 때문에 안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에이전트에게 입단 테스트는 안 가겠다 해가지고
입단 테스트여서 안 갔다라고 하고, 토트넘은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뭐 일본에서 뛸 땐가? 그때 이제 뭐 약간 이적 자금? 그거가 조금 팀들끼리 안 맞아가지고 네, 파토가 났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토트넘은 거의 다 가는 걸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니까. 송종국도 이 프리미어리그 어디였지? 토트넘이었나? 어디가 또 이렇게 근데 사실 토트넘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 내 그 말을 믿어요. 사람들이 막 거기 댓글에 보니까 뭐 지가 무슨 토트넘에 이런 말 하는데 요즘 분들 모르는데 원래 토트넘에 토다라는 그 일본 선수가 일찌감치 월드컵 끝나고 영입이 되었었어요. 물론 망했어요. 페노르트 간 거고 프리미어리그 그 영입 돼가지고 빨간 머리 했던 그 토트넘에 뛰었던 일본 선수가 있었어. 망했지만 그걸 생각해봤을 때 이상철이 걔보다 훨씬 더 커리어도 좋았고 실력도 좋았거든요. 토다는 씨 그냥 수비 자원이었어요 거의. 별로였는데 그런 걸 살펴봤을 땐 이상철이었다면 충분히 아스날인가 보다. 성종국은 그래서 또 낫지 않았을까. 본인도 아쉬워하니까. 근데 지나간 건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다 바르셀로나 갈 뻔했던 유상철과 서정원, 그 다음에 유벤투스 갈 뻔했던 최순호, 또 바르셀로나 갈 뻔했던 뭐 세리아 갈 뻔했던 송명보, 네. 갈 뻔했더니 되게 많아요. 벤피카 갈 뻔했던 이관우, 네. 뻔했더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스날 갈 뻔했던 송종, 진짜 뻔했더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뻔했더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갔을까? 파리 갈 뻔했던 이근호, 갈 뻔도루. 좀 최영수는 확실히 기억하는데 최영수는 갈 뻔했던 게 아니라 최영수는 김도근하고 같이 갔는데 에이전트가 사기친 거예요. 중간에 이제 그냥 푼돈 한번 뿌려 먹겠다고 사기쳐가지고 최영수가 그 웨스트햄 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잉글랜드까지 가가지고 이제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삐 누른 거죠. 누구세요? 용수인데요? 입단 테스트 받으러 왔는데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여보세요? 용수인데요? 누구세요? 그런 사람 우리 모르는데 관심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서 근데 그 웨스트햄도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아예 몰랐던 상황이잖아요. 중간에서 뭐 들은 바도 없고 얘가 오니까 최용수가 오니까 이게 뭐야? 왔는데 웨스트햄 웃긴 게 뭐냐면 그래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는데 테스트를 받고 가. 그래서 테스트 받았어요. 받고 떨어진 거예요. 못 간 게 아니라. 그게 못 간 건가? 좀 헷갈리네. 그치, 안 간 건 아니지. 받고 떨어졌어요. 받았어요. 심지어. 받았대요. 그 기사 나왔을 때도 받았다고. 그니까, 간 김에, 그래? 뭐 와서 같이 한번 뛰어봐. 애들하고 뭐 뛰어봐. 또 괜찮을 수가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국가대표 이제 커리어 좀 있으니까. 김도근이나 최용수. 둘 다 떨어졌어. 둘 다. 둘이 갔는데, 둘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뭐, 최용수 그 성격이 얼마나 좀 뻘쭘했겠어요. 진짜 엄청 그 공항에서 뭐 인터뷰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뭐 대충 이제 뭐 하고 갔겠죠 뭐. 최용수 아씨가 은근히 그 다사다난한 사람이에요. 그 아씨가. 그래도 최용수가 지금까지 좋은 골키터로 이제 생각이 되는 이유는 이 교토 퍼플상가 아니지. 제프 이치하라에서 씹어 먹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서 정말 일본을 씹어 먹었어. 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안양시를 간 거거든. 일본시를 간 게 아니라 안양시를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제프 이치하로 이적해가지고 거기서 그게 왜 씹어 먹었냐고 할 수 있냐면 좋은 팀에서 씹어 먹는 거는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제프 이치하라는 좀 약간 중하위권 하위권 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씹어 먹었으니까 그 이제 좀 뭐랄까 그걸 좀 많이 인정해 주죠 우리가 보면은. 이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요. 저는 수영 선수 하면서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하면 항상 봤어요. 그 얘기는 내가 수영으로서 자질이 없었다. 수영으로서 대학은 갈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왜냐면 제가 또 주종목이 배영이었기 때문에 배영이 별로 사람이 없어요. 배영이 대회하면은 사람이 별로 없어. 보통 뭐 이제 잘 안 하지만 이 접영하는 친구들이나 자유형하는 친구들이 가끔 이제 배영을 뭐 하기도 해요. 그냥 근데 그건 이제 선수 맞추기, 그러니까 사람 인원 맞추기고 거진 진짜 가면은 뭐 이제 자유형 같은 거, 평형 같은 거는 이제 많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치열한데 배영은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배영이 사실 저는 이제 주종목이 배영이었을 때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선수 생활 할 때 그 항상 몸 풀 때 이 다이빙 연습하는데 나만 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난 너무 싫었어 그게 진짜. 배영은 거꾸로 이제 누워서 이제 그 스타트를 끄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들처럼 멋있게 쫙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고 연습하고 싶은데 나만 맨날 물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들어가 있잖아요. 물 안에. 까고 좀 안 살았지. 그때는 이제 멋부리고 싶었지. 뭐 잘하고 싶은 거보다. 멋있게 쫙 이제 자명이라 하잖아요. 이제 다이빙해서 물에서 쫙 가면서 이제 근데 그때 어렸으니까 학창 시절이니까 철이 안 들었지. 근데 확실히 몸으로 배우는 거는 기술이라고 안 까먹게 돼요. 옛날처럼 뭐 잘하지 못하지만 옛날에도 잘한 건 아니었고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도 뭐 물놀이 가면은 잘 노니까. 몰라 지금 뭐 배영 인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동수 어 우리 아버지한테 촌지 받아가지고 씨 뒷돈 받아가지고 돈 처먹은 씨 나쁜 선생님. 정동수 응? 조심해라 진짜. 걸리면 죽여버린다 진짜. 우리 아버지 요즘 얼마나 힘드신데 씨. 돈 처먹고 얘기도 안 해? 그러면서 날 그렇게 때렸어 오리발로 싸대기를. 정동수 이름 날도 외우고 있어 진짜. 내 몇 번 구글 검색했어. 아직도 수영 쪽에서 일하면은 찾을 수 있을까봐. 조심해라 진짜.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한 2, 3년 전에 알았어요. 아버지랑 술 먹다가. 왜냐면은 막 뭐 나 수영 계속 했으면은 더 좋은 대학교 갔겠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 너 너 잘 못했잖아. 사실 잘 못했어요 저는. 도내에서는 괜찮았는데 이게 전국대 나가면은 그래도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아빠가 그 사람한테 돈 얼마 줬는데 너 그만둘 때도 돈 줬다고. 심지어 그만둘 때도 꼰티 부려가지고 욕 많이 먹어서. 그래서 그래서 난 그걸 듣고 너무 열받 그거 듣고 술 먹고 그날 술 많이 먹거든요. 아빠랑 염소 먹어가지고 술 많이 먹었는데 불구하고 집에 오자마자 구글링으로 검색했어요 진짜. 너무 약간 슬펐어요 진짜. 그 모르겠어. 나를 못 그만두게 하려고 했대요. 못 그만두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흥미를 엄청 느껴서 수영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흥미를 너무 잃어서 맞는 것도 싫고 선후배 문화도 싫고 심지어 다른 학교 선배들도 막 뭘 시키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이 수영장을 각 학교마다 가진 게 아니니까 수영부가 있는 학교들은 같은 곳을 써요. 그 여러 학교가 많아요. 여러 학교가.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시키더라고 진짜. 근데 그것도 너무 싫고 짠나가지고 너무 재미없다. 왜냐면은 그냥 재미없었어요. 공부도 재미없는데 수영까지 재미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죠 뭐. 아무튼 오랜만에 TMI. 네. 난 군대는 너무 재밌었는데. 난 군대의 그 선우임 그다음에 계급 체계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자, 다음 소식은 아니 내가 군대 있을 때 해병대 나왔잖아요. 근데 해병대 나오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로 한번 잠깐 기립가시를 고민했어요. 나 기립가시 할까? 하는 선임이 있었거든 중간중간에. 그래서 나가더라고. 기립가시 하면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왜 안 했냐면 그 하사들끼리도 너무 세. 군기가 너무 세. 아니 진짜 뭐 중사가 하사를 막 진짜 너무 하대하는 게 너무 심한 거야. 나 사실 뭐 물론 계급 사회니까 뭐 그런 거는 괜찮지만 너무 심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하사 저 못할 짓이다. 그리고 내가 하사 12호 12호봉을 봤어요. 중사가 하사한테 경례하는 걸 봤다고. 기수가 이제 밀리는데 진기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겠는데 잘못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그냥 안 했어. 나 처음 내가 그 12분 얘기하니까 육군 나온 이 친구들이 뻥치지 말라고 무슨
사장님이 다 진급하는데 무슨 근데 진짜 12호봉이 호봉이었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둘이 같이 해안 근무를 같이 나갈 상황이 있었는데 하사가 하사가 갑자기 찌푸에서 내려서 아니 중사가 갑자기 찌푸에서 내려서 그 경례하더라고. 근데 해병대 중사는 좀 힘 좀 있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그거 보면서 난 절대 하지 말아야지 했죠. 잠깐 또 TMI. 네. 자, 다음 소식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도르트문트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전 허더스필드 감독인 이 와그너 감독이죠. 둘 안경 꼈구나. 왼쪽에 와그너 감독. 이 와그너가 샬케 공사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이 되었어요. 클롭의 절친이자 현 리버풀 감독인 클롭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자신의 도르트문트의 친구들이 많지만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그너를 선임한 샬케 공사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왜 미안하다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이라고 말했냐면 이 샬케 공사하고 도르트문트는 전통의 레비어 더비의 관계고 이 더비 관계가 엄청 심해요. 사실 독일이 뭐 플리건이 좀 다른 나라보다 적다라고 해야 될까? 뭐 이탈리아나 프리미어 리그 뭐 스페인보다도 훨씬 적죠? 네. 뭐 적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사이가 둘이 엄청 안 좋아요. 이 레비어 더비 할 때는 진짜 치고받고도 많이 하고 경찰도 많이 오고 다치는 사람도 많이 와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 그냥 상대가 뭐 도르트문트건 누구건 상관없이 레비어 더비가 세계 7대 더비 중에 하나였으니까 지금도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뭐 세계 7대 더비 중에 뭐 슈퍼 매치가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뭐 나온 거 자료에는 있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사실 슈퍼 매치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급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있지? 슈퍼 매치가 한 10대 더비인가? 거기에 있나? 그게 옛날 광고 많이 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계 10대 더비 내가 검색해 줄게. 이것도 검색해 보세요 하고 없는데요 또 헛소리할 수 있으니까. 세계 더비 슈퍼매치. 여기 봐. 있잖아. 알고 보니 2013년 피파 홈페이지에 세계 더비 매치 20개를 20개를 소개하는 20개였구나. 이 중에 7번째로 7대가 아니라 7번째로 소개되었다고. 여기 써있네. 세계 7대 더비. 그러니까 7대 더비가 아니라 7번째 소개를 7대 더비라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알고 있던 거죠. 그게 소개지. 근데 이게 세계 7대 더비라는 걸 방송국에 썼어요.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방송국도 이제 하도 막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쓰니까 7대인가 보다 해가지고 슈퍼매치 광고할 때 이제 광고할 때 세계 7대 더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게 이제 또 전파를 타니까 전파를 탔다고? 이게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잘못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더비 매치를 20개 소개하는데 아시아에 슈퍼매치라는 게 있다. 7번째 말한 게 이제 세계 7대 더비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런 거죠. 저도 이거 바로 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네. 저도 이거를 바로 알게 된 게 몇 년 안 돼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클럽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넘어가자. AS 로마를 떠나는 데로시에 관한 뉴스입니다. 다니엘 데로시는 시즌 종료 38라운드가 끝나면 이 파르마하고 마지막 경기인데 그 경기 끝나면 로마를 떠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진짜 정말 길지만 이 데로시한테는 짧았겠죠. 네, 생각해보면 아무튼 18년 동안 615경기에 출전해서 63골을 기록했고
프란체스코 토티에 이은 역대 팀 내 출장 기록이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기록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데로시와 축구계의 영원한 이별은 아니며, 좀 죄송합니다. 좀 전에 그 더비 얘기해가지고, 축구계에서 영원한 이별은 아니며, 그러니까 은퇴는 아니다. 다만, 이제 팀을 떠나서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오늘 그 기자회견이 열렸을 거라고 해요. 네. 다른 뉴스가 또 올라왔을 겁니다. 그치, 이런 사람들이, 이 토티는 좀, 보드진으로 온 거죠, 사실. 네. 딜서니까. 코치 안 하는 게, 코치하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검다. 새치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감독이나 코치하면은 머리가 금방 새더라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이 사람 몸에 주는 이 당연한 거겠지만 온몸에가 약간 병의 모든 근원이라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근데 이제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뭐 감독만 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코치진들도 함께 이제 한 뭉탱이가 돼가지고 잘리거나 영입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네드베드나 토티나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디렉터로 가면은 보드진 가면은 그렇게 뭐 고통 안 받아 솔직히. 코치나 뭐 감독보다 고통받겠어요? 덜하지. 짱이죠. 최고죠 진짜. 똑똑하다고. 뭐 토티는 어떡할지 모르겠는데 토티는 코치할 것 같아요. 아니 토티란다. 데로시는 아직도 데로시 이기려고든 날 넣지 마. 뭐 하던 그 정말 그 이탈리아를 사랑하던 진짜 참 살면서 그런 장면을 또 볼 수 있을까? 내가 축구 보면서 나 넣지 말라고. 나 넣지 마. 나 못해. 나 그지야. 이렇게 하는 거랑 교체할 때 나 안 나가. 안 나가. 이거는 진짜 나 죽을 때까지 이건 못 볼 거야. 나는 그걸 둘 다 라이브로 봤다라는 게 난 정말 진짜 난 대박이에요. 나는 정말 내 축구를 본 기억 중에 평생 자랑입니다. 평생 자랑 진짜. 그 라이브로 봤다라는 게. 왜 날로? 나 듣지 마 하는 거랑 나 안 나가. 못 나가 이거랑. 네. 그만큼 쩌는 건 없었어. 그만큼 임팩트는 있기 힘들어. 대박이죠. 사실 살다가 이탈리아가 월드컵도 못 나가는 걸 보기도 하고. 신선했어. 최근에 축구계가 이렇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최근에는 감독하면 안 돼. 최근 너무 그지 같아. 또 맨유 얘기네요. 맨유가 이번 여름 최우선의 목표로 쿨리바리를 영입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장기 레이스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수비가 이제 좋은 성적을 가져온다, 동반한다라는 걸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는 센터백인 쿨리발리가 맨유에서 너무나도 원한다라고 말을 했고, 맨유 또한 이 나폴리의 센터백인 쿨리발리 영입을 결정을 지었으며 이적 기록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유가 시즌 말까지 무서운 기세를 보였었지만, 시즌 말까지? 아니지. 솔샤르 오고 나서 이제 정식 감독 되기 전까지 무서운 기세를 보였었지만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했고, 현재 27살인 쿨리발리가 맨유의 위시리스트에서 가장 최상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OT에 쿨리발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세계 이적 금액을, 그러니까 수비수로서의 이적 금액을 경신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재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반다이크가 2018년 1월달에 7,500만 파운드, 1,155억을 이제 이 수비수로서 지불한 바가 있었습니다. 맨유의 솔샤르 감독은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6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매우 좋지 않은 시즌을 보냈고, 팀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쿨리발리를 데려오고 싶어한다라는 소식이죠. 사실 이 데려오고 싶어한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원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엄청나게 원한다. 쿨리발리도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이전에 쿨리발리가 뭐 맨유 간다 그 얘기 나왔을 때도 해외에서는 챔스가 관건이다. 챔스를 가냐 마냐. 가면은 쿨리발리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못 가면 어렵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또 모르죠. 돈으로 조질 수도 있고. 유럽에서 뛰면서 돈을 조질 수 있는 거는 되게 약간 뭐랄까 좀 기회이기도 하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뒤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깡태도 그랬잖아요. 깡태도 첼시가 못 나가는데, 물론 깡태는 가자마자 또 다시 리그 우승이라는 걸 했지만 뭐 좀 다르긴 하죠, 그게. 하지만 맨유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포그바에 대해서 영국 스카이 스포츠 패널이자 전 프리미어리그 선수인 리암 로세니어가 말하길, 포그바한테 뭐라 말했냐면, 포그바는 동료들을 더 못하게 만들며 그는 월드 클래스 선수이지만 리더는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말 리더가 아니다라는 내가 더 문제였어. 난 얘가 정말 그 주장 완장 차면서 짜증 진짜 그런 짜증 내는데, 근데 진짜 주장 달고 그렇게 짜증 내는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 뭐 좀 이것저것 따진 스타일은 있어도 자기한테 뭐 파울 안 분다고 짜증 내는 거니까, 그럼 차라리 팀한테 파울을 왜 안 주냐라고 짜증 부리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한테 그 그 파울 안 부른다고 짜증 이렇게 부리니까 난 너무 싫더라고 진짜. 아무튼 로세니어가 말하길, 포그바는 지금 맨유에서 필요한 선수가 아니며 그가 월드 클래스냐라고 물어본다면 월드 클래스다. 그가 감독의 뜻대로 쓰거나 구조에 맞추거나 팀의 리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선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만한 선수는 아니다 라고 딱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버풀과 맨시티는 아주 규율이 잘 잡혀있는 팀들이고, 나는 마이클 캐릭의 위치 선정과 이타적인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는 주변의 선수들을 더 뛰어나게 만들어주던 선수이고, 포그바는 주변의 선수들을 더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료들이 포그바가 떠난 자리를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포그바가 싼 똥을 치우고 또 계속 그냥, 알죠? 물걸레질로 바닥 다 닦아놨는데 어디서 진흙투성이 돼가지고 와서 걸을 때마다 지금 뚝뚝 떨어지는 거, 그런 거요. 그 뒤에 가면서 계속 닦아내야 돼. 근데 또 걔가 팀에 약간 그 힘 있는 사람이라 뭘 하지도 못해. 진흙 떨구면 떨구는 대로, 똥을 떨구면 떨구는 대로 다 닦아야 돼. 그런 거죠. 이 포그바가 뭐 지나치게 자신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그다음 팀에서도 지나친 기대감으로 그 무거워진 어깨를 포그바가 너무 좀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는 리더 같은 스타일이 아닌데 리더를 하는 것이 아마 스트레스고 힘들 것이다 라고 또 약간 감싸주기도 했어요. 뭐 다들 말하는데, 포그바가 프랑스 국가대표 일원으로서 또 주장으로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 모습이 맨유에서는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라고 또 말한 거죠. 다음 소식은 데리우트가 뭐 간단한 소식인데,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팔로우했대요. 특히나 이제 뭐 예전에 많은 팀들 이적설이 나면은 그 이적설의 주인공 선수들이 항상 그 약간 뭐 힌트를 주죠. 특히나 팔로우를 제일 많이 해요, 갑자기. 근데 팔로우하고 이적을 못한 선수가 있다? 페리시치. 맨유 애들 죄다 팔로우했는데 못 갔어. 그런 약간 예외적인 상황 빼고는 다 팔로우하면 간다는 거죠. 예외 상황이 없진 않지만, 표본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얘는 뭐 워낙에 지도 가고 싶어 하고 팀도 적당한 금액 받으면은 보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우트가 누굴 팔로우했냐? 메시와 수아레즈, 피케, 움티티를 팔로우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전 주장인 푸열까지 팔로우를 했다고 하니까, 푸열은 뭐 얘가 바르셀로나 좋아하게 된 계기였겠죠? 푸열은 뭐 같은 수비수고 워낙에 또 리더십과 능력이 출중했던 선수니까. 아약스는 계속 그런 걸 반복해요. 이렇게 한번 선수 다 나가면 3, 4년 또 잠깐 그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 상황이 오고, 또 나가면 3, 4년 또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런 거죠 뭐. 이 심판이 누구냐면, 이 심판이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버풀 대 토트넘 경기를 맡게 된 주심인 다미르 스코미나라는 사람입니다. UEFA 심판 협의회는 다미르 스코미나가 2019년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를 맡게 될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결승전은 6월 2일 메트로폴리타노에서 펼쳐지게 되며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 경기장이죠. 이 사람이 맡았던 굵직한 경기가 2017 유로파리그 결승전 아약스와 맨유 경기, 그리고 2012년 뭐 슈퍼컵 그때 첼시가 우승했을 때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의 주심이었고, 이 사람이 그래서 난 이 사람 기억 안 나는데 뭐 다시 말씀해드리면 최근에 아주 논란의 그 중심에 있었던 주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기였냐면 파리하고 맨유의 챔스 경기 2차전 16강 2차전을 맡았던 그 마지막에 그 달로트가 찬공에 팀펜베가 팔에 맞았는데 그걸 PK 불어주었던 그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병진이 누구야 근데? 모르겠는데? 몰라? 검색해볼까? 같은 사람이에요? 박병준. 그 심판 지금 뭐 유튜브도 올라와서 그래 내가 그 심판 눈깔 막 튀어나오려 했던 그 심판이죠, 맞죠? 막 눈 튀어나와가지고 난 눈 쏟는 줄 알았어 밖으로. 눈 엄청 크게 뜨더라고 막. 그때 에드가한테 막 이렇게 뜨면서. 네.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 뉴스는 내일 한번 가져올게 제가. 네. 그런 재수없는 심판들은 한번 뭐 우리 방에 많은 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홍보를 해야 돼요. 개 같은 심판이 있다. 나는 심판들이 너무 짜증나. 물론 심판들이 놓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해해요. 그런 것까지 못 본다는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오프사이드도 저는 좀 약간 관대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는 VR 있으니까 좀 그래서 관대해진 것도 있지만 근데도 정말 주심을 그지 같은 게 있어요. 자기 흐름대로, 의식 흐름대로, 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진짜. 너무 짜증나. 특히나 이제 거친 파울 같은 거. 그런 걸 자기 약간 기준에 두고, 물론 그 심판 기준 거 맞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이제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이거 불어야 되는 거고, 저는 불어야 되는 거는 퇴장자가 막 두세 명씩 나와도 불어야 한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심판들 대다수가 하나 경고 주면은 그 다음번 경고 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쫄보야. 난 그게 너무 싫어요. 난 그게 정말 싫어. 아무튼 뭐 잠깐 저의 성향을 말해봤어요. 이것도 TMI 미안합니다. 네. 불어야 될 건 불어야 되는데 안 불면은 그게 더 경기만 거쳐지는데 그럼 누가 다쳐? 몸으로 먹고 사는 선수들만 다쳐요. 몸으로 먹고 사는 선수들만. 심판치가 그 내리는 그지 같은 그 판정 때문에 너무 싫어합니다. 판정 별로 좀 그렇죠 뭐. 네. 자,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 그냥 공짜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라메요.